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나의 열거된 거 한번 볼게요. 오늘 열거된 거밖에 못하겠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국민후생 용역에 보면 우리가 의료 있죠. 지금 병원에 관계된 거, 교육에 관계된 거 이렇게 정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의사, 약사, 수의사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의사의 보통 일반적인 있죠. 질병에 따른 진료 용역은요. 그죠? 면세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처음 치료받는 거 있죠. 그러니까 면세입니다. 그런데 이 의사 중에서도 뭡니까? 우리 이렇게 뭡니까? 이제 피부랄지 그죠? 피부가 아니지. 그러니까 미용 성형. 우리가 미용이랄지 성형 의료비 있죠. 성형에 관계된 의료비는요. 부담 능력이 있다고 봐서 과세로 전환되었다. 2012년도 규정이 되는데요. 피부과랄지 특히 성형외과 하면요. 옛날에 요새는 이렇게 많이 싸졌는데 하여튼 뭐 성형했다 하면 1,000만 원 들었다 하면요. 옛날엔 1,000만 원이지만 지금은요. 1,100을 그죠? 소비세를 부담해야 된다는 것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약사는요. 우리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약국에 가서 뒤에 용역을 하죠. 이렇게 약을 이렇게 조제하죠. 그래서 일반적인 있죠. 조제 용역은요. 면세지만 반대로 일반 의약품 있죠. 일반 의약품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우리 드링크랄지 타이레놀 그죠? 감기약 사먹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타민제 이런 건 전부 다 뭡니까? 과세 품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국이 대표적인 뭡니까? 면세, 과세 겸하고 있는 겸용사업자가 됩니다. 이마트하고 마트하고 더불어 가지고 마트에도 뭡니까? 이거 팔고 통조림 팔고 굉장히 있죠. 겸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 수의사는요. 일반적인 동물진료 용역은요. 일반적인 동물진료 용역은 면세이지만 어떤 거? 애완동물 있죠. 진료 용역은 과세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애완동물이 보통 개라고 보는데 개 말고도 애완동물이 많죠. 그죠? 그리고 반려견은 제외입니다. 반려견은 뭡니까? 이렇게 가족처럼 지내는 있죠. 개 있잖아요. 가족이 없다. 같이 사는 있죠. 반려견. 이런 거는 애완동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완동물에 가면 과세, 그죠? VAT를 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원에 관한 얘기를 좀 볼게요. 학원에 보면 자, 일반적인 있죠. 주무관청에 뭡니까? 주무관청의 성인교육은요. 주무관청의 성인을 받고 하는 있죠. 교육기관 있죠. 주무관청의 성인교육기관에서 받는 학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데 있어 내가 어떤 교육을 받으면요. 면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이 지금 면세 사업자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세사업 중에서는요. 우리가 보통 불법 교육이랄지 혹은 똑똑한 게 뭐냐면 자동차 운전학원 있죠. 자동차 운전학원이 왜 과세하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과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운전 배우면 이렇게 세금을 10% 더 내야 됩니다. 근데 별로 말이 없죠? 그 이유는 갑자기 자동차 운전 매너 학원비가 왜 그렇게 싸졌어요? 한때는 100만 원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요. 한 3, 40만 원이면 되던데요. 그러니까 소비세가 더 부담하더라도 별로 저항이 별로 없는 듯한 그렇게 우야무야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쪽에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해야 될 거는 댄스 아카데미 있죠. 댄스 학원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과세합니다. 사교춤 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안 된다. 이 댄스 학원이라는 명칭은 맞지 않습니다. 왜 춤을 추는 학원 중에서 있죠. 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워질 수 있는 학원은 2개밖에 없습니다. 바로 한국 고전춤하고요. 발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고전춤하고 발레 배우는 데만 학원이라는 명칭이 될 수 있고요.
다른 외적인 춤을 배우는 학원은 학원이 아니고 뭐야? 어떤 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허가가 아니고 이런 데는요, 전부 다 시군구청의 허가를 득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차이점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게 뭐 도서랄지, 그 신문이랄지, 뭐 인터넷 신문도 이번에 뭐 구독료가 포함됐다는 말이 있던데요, 그죠? 뭐 인터넷 신문을 받고 구독료 내는 적이 있습니까?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뭐 네이버에서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뭐 인터넷 신문 구독료를 돈으로 내는 경우가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만약에 유상으로 낸다라면 이것도 면세 규정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이 눈에 들리네요. 그 다음에 이제 도서신문에 실리는 광고는요, 과세하고요. 여기에 보면 또 뭐 그냥 일반적인 우표 같으면 우표, 복권 이런 것들은요, 인지 뭐 이런 것들은 좀 면세인데 여기서 수집용의 우표는요, 수집용 우표는 또 있죠. 과세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동물원, 그죠? 식물원, 박물관, 그죠?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그런 건 전부 다 면세고요. 그 다음에 아마추어 경기 가면, 그죠? 아마추어 경기 열람하면 면세지만 프로야구 경기는요, 프로야구 경기 그런 거는 또 과세되고 있습니다. 프로가 붙으면요, 아마추어는 면세, 프로는 과세, 이렇게 됩니다. 경기도 그렇게 되면, 여기 너무 있나? 하여튼 뭐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322페이지 제일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금융보험 영역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여기 32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부가가치 구성 요소에 보면 금융보험 영역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금융회사랄지 보험회사의 영역은요, 면세 규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행하는 금융이랄지 보험이 주된 목적물이 뭡니까? 제어가 아니에요. 돈놀이가 제어의 범위에 금전이 통화가 포함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세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있죠. 거기 니은에 토지의 공급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이 토지의 공급, 토지를 파는 거는요, 여기서 이제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의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이중과세 조정입니다.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서 있죠. 이 부가가치 구성 요소에 보면 지대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 지대에 있죠. 이 공급, 이 가치 있죠. 여기를 과세하게 되면 이중과세가 되니 이걸 조정하기 위해서 면세로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만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세부적인 내용이 있긴 있어요. 근데 뭐 다 할 수는 없고요. 그 정도 알고, 토지의 공급은 과세지만 토지의 임대는 뭡니까? 토지의 임대는요, 토지의 임대는 과세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아까 전에 기초생활 필수품에 있죠. C옷 있잖아요. 아까 전에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있죠. 이 토지의 임대 용역 이렇게 돼 있죠. 요거에 대한 얘기만 이제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있죠. 점포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상가 점포 있죠. 점포, 상가. 그럼 이 점포에 있죠. 토지, 부수 토지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를, 그죠? 이거를 공급할 수도 있고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매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급이라는 부분이 매매, 가공, 교환 여러 가지가 있을 거니까 그냥 매매가 대표적이니까 매매라고 볼게요. 매각. 자, 점포를 팔았어요. 점포를 임대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 점이 점포만 있죠. 팔 수 있는 게 아니죠. 결국은 뭡니까? 그에 딸려있는 토지도 같이 있죠. 매매되는 꼴인데요. 그럼 여기 점포를 여기 팔면 요거는 뭐가 됩니까? 과세입니다. 근데 토지를 팔면요. 토지의 공급은 어떤 경우라도 뭐라고 했습니까? 면세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상가를 그죠 임대하면요. 특히 이제 제 같으면 지금 상가를 임대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지금 주는 이 만약에 여기 월세가 300이라고 가정하면 300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 건물을 빌려 쓰는 금액도 있지만 밑에 깔려 있는 있죠. 이 토지를 빌려 쓰는 금액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 합해 가지고 300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과세고 토지를 빌려 쓰는 것도 뭡니까? 토지 임대도 과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00에 전부 다 과세니까 30만 원을 그죠? 내가 소비세를 부담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뭐까 토지의 임대. 그냥 일반적인 토지 임대는 과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거 정리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게 바로 요거예요. 요게 아니고 요거예요, 지금. 이게 있죠. 주택이라고 가정하면 여기도 이제 토지가 부수 토지가 이렇게 있을 건데요. 부수 토지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주택을 만약에 공급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고 토지의 공급을 하면 토지의 공급은 어떻습니까? 주택에 딸려 있는 거라도 어떠한 경우라도 뭡니까? 면세잖아요, 그죠? 토지의 공급. 토지의 공급은 예외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면세입니다. 근데 이제 주택은 어떻게 되냐면요. 주택은 공급하면 다 과세가 아니고 이 주택의 규모에 따라 좀 다르게 과세합니다. 상징적인 주택의 공급, 그죠? 이 크기가 있는데 그게 85m제곱이라고 합니다. 85m제곱. 이 국민주택 규모 있죠? 라는 개념인데요. 국민주택 규모 85m제곱인데 이걸 초과하는 주택이 있을 거고요. 85m제곱 있죠. 이하의 주택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초과의 주택은 이 전용 면적이 25.7평이거든요. 여기 전용 면적이 25.7입니다. 여러분의 아파트 분양 평수로 보면 33평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33평 이하에 있죠. 이 아파트는요, 대부분 전용 면적 가보면 분양이 33이지 전용 면적은 25.7평 이하야. 그러면 그걸 딱 그죠? 하면 초과하는 거는 뭐 40평대고 이거는 뭐 20, 30평 있죠. 30평 초반. 그렇게 보면 요거는 있죠. 과세합니다. 소비세를 거두고 요거는요. 서민주택이라 봐서 면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파트를 살 때 그죠? 여기 20평 하고요. 20평짜리하고 40평을 산다고 가정하고 평당 1,000만이라고 가정할게요. 공급가. 1,000만 2억이고 요거는요. 4억이라고 합니다. VT는요. 면세고요. 그거는 없지 그죠? 40평은요. 과세합니다. 그러면 10%. 그럼 내가 사는 가격이는요. 2억이고 얘는요. 4억이다. 그죠? 그 차이 아시겠죠? 그죠? 요렇게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거는 지금 이거예요. 주택의 임대예요. 주택의 임대하시는 분들은 서민이에요? 부자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택을 임대해서 사는 분들은. 그죠? 서민이죠. 그죠? 주택을 임대해서 사는 분은 서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의 한테 있죠. 여기에 있죠. 토지의 임대는요. 면세를 해주고요. 이것도 뭡니까?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그죠? 주택 임대에 대해서는요. 이거 지금 요 규정. 면세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을 다시 한번 보면요. 322페이지에 C5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거 보면 기초생활 필수품에 보면 주택과 뭡니까? 주택과 주택에 관한 거야.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뭡니까? 토지의 임대 용역이죠. 그죠? 그죠? 요거 임대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주택에 관계된 주택의 임대 용역 있죠. 요것만이 면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분을 좀 정확하게 해서 좀 혼동되지 않도록 하고요. 여기 시험 문제 요거하고 저 밑에 거 있죠. 토지 임대하고 굉장히 두 개를 엮어가지고 출제가 잘 됩니다. 최근에. 면세에서, 그죠? 이렇게 해서 이 개념을 좀 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내일 있죠. 면세 포기하고 나머지 거 있죠.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